시간에 과학에서 일하고 일 계산하는 거 끝내고요. 이제 에너지죠, 맞죠? 에너지 교과서 11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16 단원이 02 여기까지 시험 범위입니다. 03번이 뭐 롤러코스터 이런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 부분이 나오는데 2학기 때 역학적 에너지가 한 단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역학적 에너지 부분을 다시 다루기 때문에 빼고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까지만 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자, 역학적 에너지는 기말에 말고 참 2학기 때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를 쳐다보지 말고요 해서 생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E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목표를 뭐라고 할까? 1 에너지, 일과 에너지 관계를 뭐할까요? 탐구하자. 이거 금방 끝나요, 이거 뭐. 관계가 어떤가, 뭐, 요거 하고. 두 번째, 이게 주 목표죠. 뭐냐면,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데, 중력에 의한 거, 또 탄성, 고무줄이나 용수철로 의한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있는데, 탄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나 이게 수업할 때 위치 에너지를 하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지정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전부 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 측정 실험이 나오는데요. 실험을 탐구하면 공식이 나와요. 계산까지 하자. 이렇게 하자. 계산하자. 자, 공간을 최대한 줄여서 빽빽하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일과 에너지 관계를 탐구하자 했으니까, 자, 일과 에너지. 일하고 에너지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높은 데 있는 물체를 놓으면은 쿵 떨어지거나 높은 데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리거나 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죠.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일이 에너지가 되죠. 그리고 높은 데 있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잠재적인 에너지. 이 위치 에너지 떨어뜨리면 쿵 떨어뜨리면서 소리도 내기도 하고 터빈을 돌리는 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일이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일이 되기도 한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 일과 에너지는 서로 뭐 된다? 전환된다. 그리고 전환될 때 만약에 1 단위가 줄이었죠. 에너지 단위도 줄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이 100줄에 있었다 그러면 에너지로 전환되면 똑같이 100줄이고요. 또 에너지가 1로 바뀌면 전환되면 똑같이 또 100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줄이 어디서 왔는지 꼭 기억하라고 했죠. 줄은 어디서 왔다? 원래 단위가 뉴턴미터에서 왔다라고 꼭 기억하라고 했죠. 뉴턴미터. 이걸 까먹지 않아야 이제 실수를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과 에너지 탐구하는 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냥 서로 전환되고 그 양이 똑같다. 일이 에너지 되면 에너지 양이랑 일단이랑 똑같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실제로 할 건데 위치 에너지죠. 2번. 여기다 쓸까요? 위치 에너지를 줄여서 문제집 같은데 EP라고 쓰는데 이 포텐셜 잠재적인 높은 데 있는 물체가 떨어지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라서 높은 위치에 있는 에너지 기준면을 해제가 기준면이란 말을 쓰진 않을 건데요. 기준면 어느 바닥면 그 기준으로 해서 올라간 높이를 뜻합니다. 그 높이 있는 물체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 떨어뜨릴 때. 그래서 이 포텐셜 잠재적인 에너지 위치 에너지 EP로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위치 에너지 측정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을 좀 굳이 붙인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 측정 실험 이름은 조여진 실험입니다. 조여진 실험. 이 조여져 있다는 이것 때문에 어떤 에너지 전환 관계나 이런 게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붙이면 조여진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점치가 필요하죠. 위치 에너지.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볼 겁니다. 다음에 가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탠드 줄을
과학실에 있는 스탠드 봤죠? 이렇게 스탠드. 오, 흔들흔들. 스탠드. 이렇게 생긴 거 맞죠? 이렇게. 스탠드. 과학실에 있는 스탠드 봤을 겁니다. 적어줄까요? 스탠드. 스탠드고 이거 가지고 위치 에너지 실험을 한다는데 뭐냐면 여기서 추를 어느 높이에서 떨어뜨려요. 그럼 쿵 부딪히면서 어떤 소리도 내고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위치 에너지를 알아야 되는데 공중에 떠 있는 위치 에너지 알 방법이 없죠. 얘를 자연학화 시키죠, 맞죠? 자연학화 시켰을 때 이 추가 가진 위치 에너지를 낼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일로 전환시켜서 해요. 여기 뭐 쇠막대가 있더라고. 쇠막대, 뭐 나무막대도 상관없고요. 쇠막대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인데요, 맞죠? 이렇게 그리면 아이 굵기가 같아야 되는데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집게 있죠. 스탠드에 있는 집게 이름이 클램프인데요. 그냥 집게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클램프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클램프로 좀 굵은 집게인데요. 얘를 딱 잡고 있어요. 딱 잡고 있어요. 클램프라는 집게가. 쇠막대를. 요건 빨간 거 요거는 쇠막대 또는 나무막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추의 위치 에너지를 알고 싶은데 이 추를 낙하시키면 자연낙하시키면 쇠막대기에 쿵 부딪히겠죠.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쇠막대기가 밀려납니다. 결국 쇠막대기가 밀려나는 일이 되는 거죠. 일이. 그래서 이 추가 가진 위치 에너지가 일로 전환됩니다. 그 전환된 양이 같기 때문에 일의 양을 구하면 추의 위치 에너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지금 추의 한번 적어주고 할까요? 추의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뭘로 쇠막대를 여기 쇠막대를 밀어내는 일로 바뀝니다. 바뀌는 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전환된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추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고 싶으면 쇠막대기를 밀어내는 일의 양을 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더 가볼게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뭐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누구죠? 쇠막대기 맞죠? 추의 위치 에너지 한 번 더 적을까요? 추의 목표가 위치 에너지를 구해야 된다. 근데 이 위치 에너지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환됐기 때문에 값이 같아요. 뭘 밀어내는 일? 그렇죠? 추가 낙하해서 쇠막대를 밀어내는 일로 전환시켜서 알아보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 배웠어요. 일구하는 공식. 1은 힘 곱하기 거지죠. W는 뭐였어요? FS였죠. 힘 곱하기 거리. 그럼 여기에서 힘이 무슨 힘이 작용하겠냐? 쇠막대기가 밀려나는 일을 하는데 힘이 작용하겠죠. 뭐 중력 아니죠. 지금 잡혀 있으니까. 쇠막대기가 밀려나는 일을 하는 거는 이 집게하고 이 쇠막대 사이에 어떤 힘, 마찰력이 있겠죠. 그리고 쿵 부딪히면 얘가 밀려난 거리가 생기겠죠. 그러면 쇠막대기를 밀려나는 일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맞죠? 힘은 뭐냐 하면 힘은 뭐겠습니까? 힘은 이거죠. 힘은 쇠막대와 클램프, 집게, 클램프 사이의 마찰력입니다. 마찰력. 이거하고 쇠막대가 밀려나죠. 그 거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쇠막대가 밀려난 공간이 부족하나? 거리를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힘 곱하기 거리니까 맞죠? 힘, 마찰력 곱하기 거리 해주면 1의 양이 나온다. 근데 생각해 볼 거는 지금 이 실험 장치에서 이 쇠막대라든지 이 집게 상태나 이런 게 갑자기 변하지 않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 쇠막대 클램프 사이의 마찰력 또는 쇠막대가 밀려난 거리 중에 변하지 않는 친구가 있죠. 요거죠. 쇠막대와 클램프 사이의 마찰력은 항상 뭐하냐? 일정합니다. 일정. 변함이 없어요. 그럼 변하는 건 뭐만 변한다? 그렇죠. 뭐만 변한다? 쇠막대기가 밀려나는 거리만 변할 수 있다.
그럼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마찰력은 일정하니까 쇠막대기가 밀려나는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증가시키면 두 개 곱한 쇠막대기가 밀려나는 일의 양도 어떻게 될까요? 증가되겠죠. 그 일의 양이 증가되는 것은 또 뭐? 추의 위치 에너지가 뭐 되는 겁니까? 증가하는 것이죠. 결국 뭐냐? 추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되었나 안 증가되었나를 알고 싶으면 쇠막대기가 밀려난 거리를 따져보면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래프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쇠막대기가 많이 밀려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추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쇠막대기가 많이 밀려날 것 같아요? 그렇죠. 추를 무겁게 질량을 크게 해주면 많이 밀려나겠죠. 또 그렇죠.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더 많이 밀려나겠죠. 맞죠? 그걸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좋은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제 그래프로 딱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번 표현해보면 뭐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다 할까요? 이렇게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보자. 이렇게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았다. 지금 그래프가 누웠나요? 세로축은 요거 쇠막대가 밀려난 거리 맞죠? 이거라고 써도 되고 이게 결국 뭘 지시하니까 추의 위치 에너지를 주시하니까 세로축을 위치 에너지라고 봐도 돼요. 오른쪽 그래프도 똑같습니다. 다시 안 적을게요. 그리고 영향 주는 거는 뭐였다? 질량, 추 질량하고 추의 떨어지는 높이하고 영향을 받았죠. 질량 기호로 mass m 쓰고요. 높이 height h 쓰죠. 그럼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여기서 질량을 100g에서 200g 2배, 3배, 300g 해주면 밀려나는 거리도 2배, 3배 늘어납니다. 무슨 관계다? 그렇죠? 비례관계 그래프가 나옵니다. 비례관계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 높이를 10cm에서 20cm, 30cm 2배, 3배 늘리면 쇠막대기가 밀려나는 거리, 위치 에너지도 2배, 3배, 4배 늘어납니다. 정확하게 비례관계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끝났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뭡니까? 추의 뭘 알아보고 싶으냐 하면 위치 에너지를 알아보고 싶다. 얘는 비례한다. 뭐하고 뭐해? 질량과 추의 질량과 또 뭐 높이에 비례한다. 비례하는 게 나오면 공식으로 요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곱해주면 된다 했죠. 비례하는 거는. 따라서 추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질량 곱하기 뭐 해주면 된다. 비례하니까 곱하기 하면 되죠. 높이 해주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추의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학원 같은 데 다니고 공부해본 친구는 알겠지만 앞에 뭐가 붙어요? 질량 곱하기 높이가 아니고 앞에 꼭 9.8이 붙습니다. 9.8이. 이 9.8은 왜 갑자기 튀어나오나 이게? 왜 튀어나올까요? 그렇죠? 여 단위 조심하라 했잖아. 맞죠? 에너지 단위가 1단위처럼 줄이고요. 어디에서 왔냐 하면 뉴턴미터에서 왔다 했죠. 특히 뉴턴에서 왔어요. 지금 질량 단위 뭡니까? 킬로그램이죠. 높이 단위 거리니까 미터 맞아요. 킬로그램미터는 일이 아니에요. 이 킬로그램은 뭘로 바꿔줘야 된다? 뉴턴으로 바꿔주라 했었죠. 뉴턴으로.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꿀 때 얼마를 곱해줘라? 9.8. 이 9.8은 뭐였습니까? 중력 가속도. 맞나요? G라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으로 계산도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킬로그램 뉴턴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9.8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9.8 한 번 더 적어볼까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가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되죠. 기호로 쓰면 9.8 질량 m 높이 h. 그래서 9.8 mh 9.8 mh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9.8이 중력 가속도라고 앞에서 했죠. G로 기호로 쓴다 했으니까 mgh에도 똑같죠. 당연히 같은 표현이죠. 왜? 질량 hh g가 9.8 중력 가속도니까. 9.8 mh 어디서 봤죠? mgh 앞에서 봤죠. 뭐 하는 일? 들어 올리는 경우에 물체에 해준 일이 됩니다. 그럼 같은 말이죠. 물체를 들어 올리면 그만큼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들어 올리는 일 계산하는 것도 mgh, 위치 에너지 크기 계산하는 것도 mgh가 됩니다. 9.8 mh.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 실험 과정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주의 위치 에너지는 바로 알 수 없고 쇠막대기를 밀어내는 일로 바꾸기 때문에 마찰력과 거리를 곱하는데 마찰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말려난 거리를 크게 할 수 있는 질량하고 높이를 비례로 해서 식을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운동 에너지 하면 끝나겠네요.